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웅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구독자 한 분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카페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비자를 문의를 해주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이 두 분의 사연을 토대로 해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번 찍으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첫 번째는, 연애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결혼 비자 서류 대행을 이제 의뢰를 하는 데 있어서 베트남 하노이 쪽에 그 부동산 있잖아요. 그 부동산 이제 중개하시는 분, 그분을 이렇게 소개를 받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 결혼 비자 이거 하는데 뭐 800달러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800달러를 이제 주고서는 진행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일을 더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 7월 달에 서류를 다 제출을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서류 접수가 제대로 안 된 상황, 그리고 이제 뭐 제대로 된 이제 서류를 또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막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뭐 더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이 비자 관련돼서 뭐 결혼 비자라든지 뭐 초청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검증된 업체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정말 일 처리를 제대로 해주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알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분의 이제 행실을 보면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비자 같은 경우도 일 처리를 하게 되면 저는 제가 서류서부터 제가 다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작성하는 부분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작성을 하고, 이제 서류를 우리가 이제 접수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비자 서류가 접수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접수증 안내해드리고, 이제 비자 발급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자 발급이 언제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객들한테 바로바로 알려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서류를 이걸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많이 의심을 하세요. 대부분 남성분들이. 근데 어차피 제가 뭐 카페에도 뭐 비자 관련된 업무를 제가 다 올려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한다라는 걸 제가 다 올리기 때문에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저를 많이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 싸다고 해봤자 이런 일들은 또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서류 업무를 해줘요. 그냥 이제 알바비라도 벌으려고 이제 서류 업무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돈을 주게 되면 또 잠수를 탈 수 있다고.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자 접수라든지 뭐 서류 대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행정사나 아니면 이제 국제결혼업체를 통해서 서류 대행도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서는 하시는 걸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성분께서도 이제 제가 이렇게 안내를 제가 다 해줬어요. 해주니까는 그래도 이제 아유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뭐 내년 4월 달에 이제 장모님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장모님 뭐 초청 비자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저도 제가 영업을 꽤 오래 했지만,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뭐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도 또 저를 기억해주고 또 연락을 해주시는 이제 고객분들이 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비자 같은 거를 이제 접수를 하게 됐을 때, 서류 대행이라든지 하게 됐을 때 잘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베트남, 뭐 한국 사람, 베트남에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절대 하지 마세요. 문제가 발생이 돼도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청구를 하거나 뭐 이걸 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제지를 못 해요. 그리고 뭐 공안을 불러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 내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또
공안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보신 이제 구독자 한 분께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제 듣고 뭐 이래저래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40 후반 정도 되셨는데, 어, 이제 우연찮게 이제 맞선 여행을 따라가셨어요. 맞선 여행. 이제 맞선 여행을 따라갔는데, 이제 맞선 여행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여성분들도 만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제 판단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등 떠밀듯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결혼을 하고 회사 결혼식을 하고 했는데, 이제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좀 소원해진 것 같고 뭐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 물어봤어요. 어차피 뭐 서로 좋다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한 건데, 뭐 결혼하고 뭐 사진 찍고 데이트하고 뭐 사진 찍고 하면은 본인 계정에 이렇게 사진을 다 올리고 하냐. 그러니까는 안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뭐 SNS 이런 데 보니까 뭐 전 남자? 남자들하고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뭐 하고 놀러 가고 막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분이 뭐 전화를 하면 뭐 언니들하고 뭐 어디 놀러 갔다, 기숙사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언니들하고 어디 놀러 갔다, 뭐 이런 뭐 이렇게 얘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심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팩트적으로 얘기를 했죠. 결혼을 전제로 만약에 만나고 첫날 밤도 보내고 하면은 여성들이 책임감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뭐 데이트를 하든 뭐 어디 가서 뭐 식사를 하든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를 생활화를 한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사장님한테 그런 감정이 1도 없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줬고, 그리고 기숙사에서 이제 공부하고 뭐하고 했을 때에도 공부에서도 이제, 전념을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하지 않게 안부 연락도 잘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하게 되면 남자한테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국제결혼 관련돼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환불 규정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첫날 밤 보내고 한국 들어오게 되면은 위약금이 전혀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못된 업체를 만나면 여자한테도 너 내가 결혼시켜줄 테니까 얼마 갖고 와. 그러면은 한국 사람한테 돈 뜯기고 베트남 여성한테 돈 받고 해서 외국 능력증 받자마자 도망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양쪽에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없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사업자를 두고 하질 않아요. 그냥 베트남 현지에 뭐 국제결혼이라고 하면서 뭐 인터넷,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이런 데다 광고를 막 엄청 하겠죠. 우리는 뭐 이 정도 금액에, 합리적인 금액에 국제결혼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제 남성분들이 피해를 되게 많이 당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쯤 또 올라가시냐고 하니까는 아마 요번에 이제 티켓을 끊었는데 요번에 올라가서 단판을 지으러 넘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단판 지을 것도 없다. 솔직히 나이 차이가 20대 후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나면 나중에 한국에 오셔도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왜? 남편을 비교하게 된다. 주변에 국제 결혼한 사람들 보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둘이서 이제 알콩달콩 사는데 그 정도 나이면 아빠 뻘 아니면 뭐 삼촌 뻘 나이인데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주변에서, 쑥덕쑥덕 대고 하면, 그럼 또 여자들 귀에 또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이거는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분이서 이렇게 뭐 결혼 진행하고 뭐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서로한테 불안함을 만들어주고 걱정을 끼치게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부터도 삐그덕대는데 한국에 오면 더 삐그덕 된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단판을 지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셔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혼인신고가 돼 있으니까 업체에다 얘기해서 이 여성은 나하고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이혼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시는 게 낫다라고 제가 얘기는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국제 결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뭐 나이도 젊고 뭐 외모적으로 좀 괜찮고 하면 젊은 여성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괜찮은 여성들하고 맞선을 봐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 막 나이 차이 많이 나고 하면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은 이 국제결혼 판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뭐, 내가 나이도 많고 한데 뭐 20대에서 25세 여성과 결혼을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이 딱 만났을 때 서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는 나이 차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10살에서 14살 차이? 이 정도가 한국 남자하고 베트남 여성하고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맞다라고 저는 제가 이제 자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그 남자나 여자들의 나이 차이도 어느 정도 다 그 정도 나이 차이예요. 그래서 뭐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서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그리고 이제 나이 차이가 열 몇 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많이 그냥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펴주고 가르쳐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아내가 한국에 오잖아요. 그럼 오면 첫 번째가 출산이에요, 출산. 임신해서 출산하고 나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 문화도 알고, 육아도 같이 서로 공동 육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생활도 좀 배우고, 그리고 이제 애가 어린이집 가면 자기가 또 이제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알바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애가 어느 정도 이제 컸다 싶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파트타임을 좀 더 늘려서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와이프가 만약에 한국에 오면 그냥 살림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림보다는 그래도 이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또 함으로써 이제 여성들도 이 프라이드가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한국말도 점점 늘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보다는 이제 뭐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여성분도 이렇게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서는 또 생활비도 쓸 수 있고, 뭐 남편한테 뭐 옷을 살 수도 있고,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싶은 게 다 있어요. 왜? 받기만 하면 고마운 건 아는데, 나도 받았으니까 베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생각만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가서 얼굴에도 보고 만나서 대화해보고 이러고 나서 자가 판단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